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작품은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장대한 여정이라는 말, 바로 그 말의 원조격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야기는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돼요. 한 영웅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짜 이야기는, 진짜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파고들기 전에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죠? 그때 음유시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오디세이아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3000년 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예술과 문학 작품에 영향을 줬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BBC에서 세계를 바꾼 이야기 1위로 꼽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대단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로 그 영웅을요. 네, 바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오디세우스를 그냥 전쟁 영웅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물론 트로이 목마라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짜낸 천재 전략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머리 하나랑 끈기 하나만으로 버텨야 했던 지독한 생존자의 모습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필요한 용맹함이랑 저 망망대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의 이런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바로 폴리트로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꾀를 가진 사람 혹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점이 오디세우스를 다른 영웅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의 여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 몇 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괴물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힘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위기를 빠져나왔는지 말이죠. 정말 그의 여정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키클롭스 동굴에서의 그 아찔한 위기, 마녀 키르키한테 돼지로 변할 뻔한 일, 또 선원들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래, 심지어는 불멸의 삶을 제안받기도 하죠.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유명한 시련을 꼽으라면 역시 이거겠죠. 바로 웬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의 만남입니다. 심지어 이 거인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규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손님을 잡아먹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죠. 바로 이 순간 오디세우스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이 거인에게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무도 아닌 자라고 알려줘요. 이게 신의 한 수였죠. 나중에 오디세우스한테 눈을 찔린 폴리페모스가 다른 거인들한테 소리치거든요. 아무도 아닌 자가 날 공격하고 있어! 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왜 저러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이야, 정말 지혜가 무력을 이기는 완벽한 예시 아닌가요?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 가장 힘든 시련은 어쩌면 이런 괴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ним프 칼립소가 나타나서 그에게 모든 걸 제안하거든요. 영원한 젊음, 여신의 사랑, 완벽한 낙원에서의 삶, 즉 불멸을 주겠다고 한 거죠. 7년 동안이나 그를 붙잡아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 모든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냐면요, 언젠가는 늙고 죽게 될 아내, 그리고 그냥 바위투성이인 고향 땅, 즉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의 고향 이차카로 돌아가 보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어쩌면 더 지독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타카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그의 궁전으로 몰려와서는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해서 왕이 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축내면서요. 이건 주인이 없다고 손님 대접해주는 걸 악용하는 정말 최악의 불청객들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가족이랄까요? 아내인 페넬로페는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걸 다시 풀면서 이거 다 짜면 결혼하겠다는 핑계로 무려 3년이나 그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서 자기만의 여정, 자기만의 오디세이아를 떠났죠. 보면 볼수록 지혜는 정말 유전인가 봐요. 자, 드디어 돌아온 오디세우스. 그는 곧바로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1단계, 늙은 거지로 변장해서 궁전의 상황을 염탐해요. 2단계, 아들 텔레마코스와 충성스러운 하인에게만 조용히 정체를 밝히고 자기 편으로 만들죠. 3단계, 아내 페넬로페가는 시험에 참가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기는 건데 당연히 그 건방진 구원자들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바로 그때 거짓골의 오디세우스가 그 활을 가뿐하게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정체를 드러낸 그는 아들과 함께 모든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습니다. 정말 통쾌한 복수극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도대체 왜 수천 년이나 지난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왜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3000년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죠.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인류의 문화와 철학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 답은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시간을 초월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이에요. 진정한 영웅이란 대체 뭘까? 정해진 운명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란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가 폭력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가와 같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모든 여정에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죠. 오디세우스에게 그곳은 바로 이타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괴물들과 싸우고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이타카를 향해 가는 긴 여정 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타카는 과연 어디인가요?